재능이 딱히 없으면 그냥 하시고 꾸준히 하시고 좀 져주시고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배 14시간 타고 비행기 2시간 타고 또 내려가지고 노 저어가지고 6시간만 가잖아? 그러면 내가 거기에 1조를 묻어놨어. 근데 이게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잖아. 확신이 없어. 그 어딘가에 있을걸? 안 가죠. 그 느낌인 거죠. 이게 뭔가 확신에 차 있을 때 사람은 산 넘고 물 넘고 강 넘어서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했어요. 너무 좋은 말이다. 너무 좋은 말. 그래서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확신을 줄 수 있는 장치를 찾자 한 게 안녕하세요. 저는 비주얼 살롱과 비주얼 아카데미 그리고 트리필드라는 펌제 브랜드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유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유경 대표님 자수성가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미용업을 좀 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사실 꿈이 없었어요. 암흑의 유년기를 보내면서 꿈이 없었는데 미용실에 우연하게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내가 평생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됐던 거죠. 몇 살이었죠? 그게 17살. 얼마나 암흑기였나요? 저희 집 원래 엄청 잘 살았었어요. 학원도 많이 다니고 제가 사고 싶은 것도 항상 다 사고 항상 새 옷만 입고 이렇게 누리면서 보냈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집이 좀 안 좋아졌어요. 어머니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집이 좀 어려워져서 아버지가 저희를 친척 집에 맡기게 된 거죠. 근데 친척 집도 가난했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암흑기가 시작된 거죠. 가난을 좀 오랫동안 겪으셨나 봐요. 맞아요. 항상 기초생활수급자였으니까. 그 정도였어요? 네, 저는 유년 시절 내내 초등학교 후반기, 중고등학교 때 항상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무료로 학교 다니고 무료급식 먹고 방학 때 항상 우유랑 쌀을 받아와서 먹고 기아대책이랑 또 무슨 재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매달 용돈도 후원을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만큼 너무 힘들었어서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좀 있었겠는데요, 그러면? 그쵸. 그런 마음도 되게 많았었죠. 근데 아주 꿈이 없었을 때는 그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 학업을 아예 포기를 했으니까 배울 생각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근데 17살 때 미용실 가서 일했을 때 갑자기 좀 희망이 보인 거네요, 뭔가.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칭찬, 사랑 엄청 많이 받다 보니까 제 자신이 엄청 변하게 된 거죠. 긍정적으로. 왜냐면 학교에서도 항상 친구들이랑 관계는 너무 좋았는데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나요? 제가 암흑기를 좀 거쳤다 보니까 사실 학업 태도가 많이 불량했어요. 맨날 학교에서 자고 뭐 늦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을 받은 건데 집에서도 항상 미움받고 학교에서도 미움받다 보니까 나는 항상 필요 없는 존재인가? 더 작아지는 거고 더 부정적이어진 거죠. 지금 비주얼 살롱이 총 5개 지점이죠? 네, 맞아요. 어디죠? 지금 강남, 성수, 마곡나루 그리고 강북에 2개. 그럼 돈 잘 버시겠어요? 지금은 그죠. 형편이 많이 나아졌죠. 천지개벽이 됐죠. 미움받고 희망도 없었던 소녀에서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는 건가요? 그 간극이 되게 궁금하네요. 스텝이라고 하나요? 그 시작점이 좀 궁금해요. 보통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은 바닥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샴푸하고 염색약 바르고 파마 말고 커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델 작업을 계속 구해요. 그러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준비가 되면 시험을 쳐서 승급을 하면 손님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디자이너로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느 한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부터 또 시작하셨겠네요? 그럼요. 그럼 디자이너 했다가 언제 그럼 1호점을 딱 차리게 됐나요? 저는 1인샵을 오픈을 했어요. 전세금을 반을 빼서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전 디자이너 생활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경제적으로. 돈을 잘 벌었으니까. 인기 많았겠네요. 제가 조금 그때는 좀 더 날씬하고 영업력이 좀 좋다 보니까 되게 잘 벌었어요. 그러면 첫 디자이너는 어디였고 지점은 어디다 냈었나요? 미용을 처음 한 거는 이제 강남에서 시작을 했고 강남. 제가 오픈을 한 데는 강북이었죠. 근데 25살에 오픈을 한 거예요. 지금 딱 10년 차. 그럼 거의 한 7, 8년은 또 디자이너 생활을 오래 해서 돈을 열심히 모은 거네요. 맞아요. 처음에 제가 고시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500을 모으면 저는 돈이 있든 없든 다시 이사를 가요.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짜리 이사를 가고 1000만 원짜리 또 살다가 2000만 원짜리 또 이사 가고 2000만 원짜리 살다가 2000 또 다 갚으면은 바로 4000만 원짜리 또 이사 가고 하면 저는 돈을 못 모으는 스타일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리는 스타일이어서 그거를 강제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든 거죠. 근데 1호점
1호점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었나요? 처음엔 잘 안 됐어요. 골목 끝자락에 있는 미용실에 오픈을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죠. 왜냐면 제 기존 고객님들은 제가 그 전에는 좋은 미용실에서 일을 했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오신 분이 그 골목 끝에 주차도 안 되고 그쵸. 되게 열악한데 거기 오실 리가 없죠. 그래서 되게 힘들었죠. 다시 손님을 모아 나가는 과정들이. 차근차근 한 분 한 분을 좀 만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전에는 커트비가 3만 원 이렇게 받았었는데 거기 가니까 커트비가 세상에 5천 원 붙은 거예요. 애들 커트 5천 원, 남자 커트 8천 원, 여자 커트 1만 원. 그렇게 단가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투자를 다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죠. 사실 근데 그때 정말 많이 좌절했어요. 왜요? 아니 돈을 항상 잘 벌다가 돈은 없지. 내 커트 가치가 원래 3만 원은 받았었는데 5천 원으로 떨어졌지. 이러니까 의욕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의욕이 엄청 사라졌어요. 되게 죽고 싶었어요. 그때도. 말만 하면 죽고 싶으셔갖고.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당연히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되게 제가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세상을 원망하고 쉽게 남을 탓하고 이게 이제 버릇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싹 뜯어 고쳤죠. 지금은. 작은 소문들을 쌓여가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도 좀 단단해진 맞아요. 그리고 불만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일이 더 안 풀려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죠. 블로그를 좀 열심히 써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인스타 뭐 닥치는 대로 다 하고 명함에 손편지를 써서 차에 이렇게 꼽아놓고 다니고 별짓도 다 했어요. 처음에는 매출이 300만 원? 매출이 300만 원이면은 제 월급이 뭐 한 100만 원? 다시 제 생활이 완전 거지 같아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밑바닥을 쳤을 때 머리가 좀 비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뭘로 극복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저것 부딪혔죠. 뭐 명함도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시작하게 됐으니까 여기에서 손님을 모아야 되겠구나. 사람 한 명 한 명 계속 내 편으로 만들고 사귀어야 되겠구나. 그걸 했고 두 번째는 여기 상권에서 뛰어난 매출을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가가 형성된 거니까. 단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뭐 내가 예전에 벌던 것처럼 벌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른 쪽으로 파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원래도 제가 복구나 열펌 이런 쪽으로 계속 많이 시술은 했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뭔가 강력한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상 복구 시 환불 보장 복구 매직이라고 계속 그런 걸로 이제 글을 썼어요. 그때 뭐를 타겟으로 했냐면 복구 매직이나 복구 펌 이런 거를 잘해서 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때는 배가 고팠고 매출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고단가인 시술을 끌어들여 와야 되겠다. 근데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온라인으로 그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분명히 어딘가에는 이걸 원하는 니즈의 사람들이 있을 거다 하면서 블로그랑 인스타를 그때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근데 블로그랑 인스타도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골목까지 찾아올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여기 찾아올 분명한 이유가 있으려면 뭐를 없애야 될까 생각해봤는데 불안함을 없애줘야 되겠더라고요. 확신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배 14시간 타고 비행기 2시간 타고 또 내려가지고 노 저어가지고 6시간만 가잖아? 그러면 내가 거기에 1조를 묻어놨어. 근데 이게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잖아. 확신이 없어. 그 어딘가에 있을걸? 안 가죠. 그 느낌인 거죠. 이게 뭔가 확신에 차 있을 때 사람은 산 넘고 물 넘고 강 넘어서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했어요. 너무 좋은 말이다. 너무 좋은 말이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확신을 줄 수 있는 장치를 찾자 한 게 환불보장 복구 매직이었던 거죠. 저는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계속 깔았어요. 그것만 계속 콘텐츠를 발행을 했어요. 처음엔 저도 열펌도 올리고 커트도 올리고 염색도 올리고 계속 이것저것 짬뽕해서 많이 올렸는데 제가 백종원 선생님을 그 당시에 되게 좋아했고 되게 열심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콘텐츠를. 근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여기가 김치찌개 집이지 김치집에 집에서 돈가스를 왜 파냐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되게 유심히 봤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한참 되게 가난했었고 군핍하니까 이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장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관심이 있으니까. 정말 뾰족하게 타겟을 해가지고 진짜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압구정을 가다 보니까 되게 자세하게 타겟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눈 성형 전문인데 눈 재수술 성형 전문, 코 성형 전문인데 뭐 매부리코 성형 전문 이렇게 하면서 그 홈페이지 들어보니까 다 매부리코만 있고 미용도 이렇게 해야지 객단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내 실력도 계속 그런 손님만 대하다 보면 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럼 나는 성형외과 의사처럼 돼야 되겠다. 블로그로도 계속 이제 그런 것만 쓴 거죠. 내가 왜 이게 전문가고 나는 이걸 왜 잘하고 이것만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게 내가 정말 타겟팅을 분명하게 한 게 너무 잘했고 두 번째는 같은 목소리를 몇 년 동안 꾸준히 낸 게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 원래 사람들이 나 딱 이거 해야지 했을 때 조금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전문가가 되는 데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팔 건데 처음에는 그림 한 장이 1,000원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철학을 담아서 계속 찍어냈을 때에 그게 나중에 작품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브랜딩이 된 거네요. 네, 고흐처럼 같은 것을 내가 꾸준하게 연구하고 거기에 몸담아 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진짜 몸소 느낀 철학이자 지혜네요. 진짜 대단하다. 맞아요. 몸으로 느낀 거고 그 당시에는 책도 안 봤어요, 저는. 복구펌 그 시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나요? 그게 뭐냐면 높고 탄 머리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요?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이 손상모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곳저곳 미용실 갔다가 안 돼서 저한테 오시는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서 했는데 머릿결이 좀 불만족스럽다. 이런 경우에 저희를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냐면 머리가 손상이 되면은 이상결합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마가 된 것처럼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분, 수분, 뭐 실리콘 코팅 이런 거는 아무리 발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샴푸 한 번 하면은 싹 벗겨지니까 다시 우글우글한 게 올라오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펌제를 통해서 일자로 재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예쁘게. 원래 예뻤던 형태처럼. 그러면 이거는 샴푸를 계속해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직이 조금 저렴한 코스는 50만 원, 단가가 있는 코스는 80만 원, 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고객님들이 전국에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와, 면목동으로. 맞아요. 와, 대박이었네. 브랜딩이 된 거네요. 그 기술이 좀 어렵나요? 어렵죠. 대부분의 미용사들은 모르는 기술인데 이제 저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5호점까지 이루게 된 건가요? 네네네, 맞아요. 지금은 모두가 배울 수 있게 아카데미도 오픈을 했고 자격증도 만들어서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오신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와, 진짜 내가 어떻게든 생존해야겠다라는 그 일념이 이 방향으로 좀 뚫게 만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머리가 똑똑해졌다.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된다는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중산층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이렇게까지 성공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5호점까지나 됐으면 성수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정말 좋은 곳에 다 있으시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저는 다른 분들이 많이 부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용실 원장님들은 이 정도로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고 달라진 시선이 좀 있을까요? 저는 안 될 때도 있었고 되게 잘 될 때도 있었는데 안 될 때랑 잘 될 때의 차이가 첫 번째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근데 저도 부정적일 때가 있었어요. 되게 암묵기. 그리고 지금도 어떤 문제를 딱 직면을 했을 때 저도 예전처럼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근데 다시 정신을 차리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거 내가 바꿀 수 있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제가 잘못했는데 이거 내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 계속 부정적인 걸로 빠지더라고요. 남 탓하지 않고 나한테서 원인을 찾는 거네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었어도 그냥 내가 빨리 해치우는 거죠. 그게 빨리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이거를 즉시 할 건지 아닌지 바로 실행한다는 말씀이죠. 바로 하는 거죠. 오늘이든 내일이든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성공으로 이끈 방법들이었네요. 맞아요. 근데 유현 대표는 이제 많이 위치가 또 올라가니까 성공한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봐요. 저희도 이제 가인지 캠퍼스라는 곳에서 강의 듣다가 또 만났는데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구나. 성공한 사람들의 좀 고동점? 그런 게 좀 많이 보였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제가 아까 발견한 그 공통점과 굉장히 유사했어요. 긍정적이고 네. 나한테서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빠르게 실행하고 네. 대부분 다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비관적인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유경 대표님이 잘 되시다가 한 번 좀 힘든 일이 또 있었다고. 그거는 정말 사고였어요. 사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근데 사고가 아니라 제가 그 일로 인해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큰 판을 짤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되게 잘 되고 있었고 되게 매출도 높고 성과도 좋고 되게 바쁘게 막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어떤 유튜버가 저를 공격을 한 거예요. 제가 하는 복구매직은 가짜고 제 뭐 인성도 별로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이제 험담을 듣게 된 거죠. 그때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었거든요. DM이 뭐 하루에 한 500개 정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막 몇 페이지
페이지를 막 넘기는데도 계속 막 악플이었나요? 악플도 많고 응원하는 것도 많고 반반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건?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있어서 미용 학원도 오픈하게 되고 책도 쓰게 되고 그리고 자격증도 만들게 되고 특허도 내게 되고 그러면 더 잘 된 거네요. 맞아요. 트리필드라는 펌제 브랜드도 론칭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기술 강의도 만들게 되고 그게 거짓이 아니란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해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 말을 어차피 안 믿을 것 같아서였었거든요. 우리나라 여론들이 확 이렇게 들끓었을 때는 잘못 내가 얘기하면 그때는 더 무서워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내가 모든 게 준비가 됐을 때 그때 해명 영상을 올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 쇼츠로만 해명 영상, 해명 글 이런 거를 올리고 그냥 제 할 일 묵묵하게 하면서 9개월 만에 그 6가지를 다 준비를 했죠. 대단하시네요. 더 단단해지셨겠네요, 진짜. 유경 대표님이 어린 시절부터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공 가도를 달릴 때 또 한 번 위기도 겪고 자살 극복 이렇게 계속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비주얼 살롱이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런 시그니처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카피라이팅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저는 사랑을 주거나 받았을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마인드나 일적인 부분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사랑이 베이스가 돼서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직원들을 변화시키고 그 직원들이 자기 업을 사랑하고 고객들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마음까지 변화시켜드리고 디자인도 변화시켜드리고 그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기업의 이런 사훈을 사랑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아픔이 많았잖아요. 되게 싫어하는 데 많았는데도 또 사랑으로를 또 얘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사랑이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는 제가 되게 냉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척을 했던 거고 원래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사람 자체도 너무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을 이제 인정하게 됐고 그런 게 이제 부끄럽지 않게 된 거죠. 그때는 되게 그런 모습들이 연약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 사람인데 연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모든 거를 다 재정렬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맞게. 원래 사랑은 어린 시절에 받은 사랑만큼 전 줄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좀 상처도 많았을 것 같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타고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의 유년 시절은 제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그런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또 알게 된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진짜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된 거죠. 미용할 때 잘한다 이런 칭찬과 사랑을 맞아요. 많이 이게 그런 엄청 사랑. 크네요. 그 고객들이 준 사랑 고객님들도 지금 10년 넘은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고객님이 주신 사랑 저랑 오래된 동료들이 저를 믿고 사랑해주고 따라주고 저도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잘 되게 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냥 인류에도 되게 깊은 사람이거든요. 이 편한 이 기술을 전 세계인들이 같이 누리고 예뻐졌으면 좋겠다. 머리가 뭐 상한 걸로나 혹은 곱슬머리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우리가 만든 이런 제품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진심이 퍼지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게 이제 너무 진심이다 보니까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얼마큼 성공하실지 궁금하네요. 제가 나중에 성지가 될 것 같아요. 고인너 TV가. 우리 유경 대표님이 17살 때 미용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변화의 시작점. 근데 아직 그 업을 못 찾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업을 못 찾았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있다면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자기 업을 못 찾으신 분들은 작은 일부터 귀하게 올인해서 한번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업을 찾기 전에 되게 작은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길이 열리고 인정을 받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릇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거 한 가지 태도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그냥 하나를 좀 진득하게 꾸준하게. 제가 좀 잘했던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엄청 좋은 것도 없고 엄청 싫은 것도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렇다 보니까 주어진 일을 그냥 계속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꾸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절실함이랑 결핍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절실함과 결핍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꾸준한 것 자체에도 되게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뭐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거라도 해야지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첫 번째는 조금 내가 져주는 거, 두 번째는 그냥 하는 거, 계속 재능이 딱히 없으면 그냥 하시고 꾸준히 하시고 좀 져주시고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다. 네. 좀 더 나누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오늘 이경 대표님 모시고 귀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비주얼 살롱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